남원시가 추진한 민간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과 함께 배상 책임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6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습니다. 임실군청 소속 김혜지 선수가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8월 2일 주종목인 25m 화약권총대회에 출전합니다. 지난 28일 오전 고창군 90호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구조정을 급파해 승선원 6명을 구조한 후 전남 영광 대마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채무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6월 남원시와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남원시가 400억 원대 채무를 보증하고 민간 투자 사업 형식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9월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남원시가 민간 투자 사업 중단 관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자 시민들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고 있냐 막 오분반을 하고 그러니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불필요한 사업이다 하지 말라 반대를 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민간 투자 사업자들과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남원시는 투자금과 이자까지 500억 원이 넘는 배상액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원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 남원시 전체에 피해가 있고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 좀 우리 공감하고 이거 이미 590억, 600억 이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남원시는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테마파크가 지금 재작년이죠. 2022년 8월 달부터 2023년 9월 달까지 딱 1년 운영했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판단해서 남원 테마파크가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남원시가 민간 투자 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 남원시가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6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밤 9시 40분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62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제 만경강 갈대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8일 저녁 7시 반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에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 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예지 선수는 예선에서 578점, 5위의 기록으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241.3점으로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각종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김예지 선수는 지난 ISFF 바쿠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25m 화약권총 1위의 기록을 달성해 25m 메달 기대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김예지 선수는 8월 2일 주종목인 25m 화약권총 대회에 출전합니다.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쯤 고창군 90호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고창군 90호 북쪽 7.4km 해상에서 1.33톤급 선박이 뭔가에 충격을 받은 뒤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급파했습니다. 이후 승선원 6명을 전남 영광 개마항으로 이송했고 침수 선박은 스스로 항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장이 직접 90호항으로 입항하도록 안전관리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며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부안군의회가 다음 달 1일 한비던전 1, 2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군민 토론회를 엽니다.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의 발표와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이뤄집니다. 28일 밤 정읍 제1고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LG 헬로비전 헬로 콘서트 좋은 날 공연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정읍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팬들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공연은 김희재와 막스, 채연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화려한 불꽃쇼도 밤하늘을 수놓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순창군 무료 아동 물놀이장에 주말 동안 2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순창군은 향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 지난 27일 개장한 물놀이장이 주민과 피서객들로 북적였다고 전했습니다. 물놀이장은 8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수질 관리를 위해 휴장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북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 3,072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 7,349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지난달 말 552조 1,526억 원에서 지난 25일 557조 4,116억 원으로 5조 2,589억 원이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막판 대출 수요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전 대출 막차를 타르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이 7월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아동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운호 지역 아동센터가 주관한 영어 캠프는 올해 15번째로 원어민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는 아프리카 춤 배우기와 미국 음식 만들기, 영어 회화 수업 등 지역 아동들이 영어 학습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도 큰 힐링을 얻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장성과 식감, 또 맛이 좋은 남원 춘향 씨감자가 9월부터 농가에 공급됩니다. 남원시는 수확한 춘향 씨감자 종자를 선별해 17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배 면적은 9.3헥타르로 감자 130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난 춘향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앞으로도 농가 지원과 기술 지원에 힘써 가겠습니다. 남원시 문화복지시설인 200 행복나눔센터가 26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4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센터에는 다목적 강당과 마을 카페, 동아리방 등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센터를 운영하면 200몇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리더 교육과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9일부터 이틀 동안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 교육과정을 마련해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참여를 유도했다는 게 김제시의 설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